어머니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믿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68세 박순희 할머니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세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었으며 아들 34세 김철민은 그녀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르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철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잡으며 그녀의 기쁨이 됐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순희 씨는 마음이 놓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결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빚에 쪼들리며 점점 더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렸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1억만 도와주세요.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적금을 깨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철민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물려주실 돈이라면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순희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또 한 번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큰딸 영희와 작은딸 소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철민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엄마까지 희생하면 안 돼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철민이는 지금 너무 힘들잖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희 씨는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철민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순희 씨는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면 제가 어디서 살게 될까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어머니의 결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봄날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산에 가서 기분 전환하시면 어때요? 요즘 꽃도 많이 피었대요. 순희 씨는 아들의 제안을 반기며 아들과 산행한다는 기쁨으로 즐겁게 등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산 정상에서 철민은 어머니를 절벽 끝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질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막내 아들 김철민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효심 깊고 따뜻했던 아들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결혼과 사업 실패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게를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적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하며 철민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철민아, 힘내라. 내가 잘 될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뒤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 돈만 있으면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1억이라니. 그건 너무 큰 돈 아니니? 엄마 노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철민은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다시는 돈 얘기 안 꺼낼게요. 결국 순희 씨는 적금을 깨서 아들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딸들의 반대와 어머니의 결심, 큰딸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강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철민이는 이제 지가 책임을 져야 해요. 계속 도와주면 그게 습관이 돼요.
작은 딸 소희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철민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까지 망가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철민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내 아이들이 커가면서 너희도 이해할 거야. 순희 씨는 두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숨겼습니다. 철민의 변화. 철민은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했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철민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3억 원만 있으면 정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민아, 3억이라니? 그건 엄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그걸 어떻게 다 줄 수 있겠니? 철민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순희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안 된다. 엄마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첫 번째 균열. 철민은 어머니의 거절에 실망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어머니의 재산과 행동을 의심하며 그녀가 자신을 돕지 않으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희 씨는 속으로 갈등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철민이가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됐어.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고 이후 일어날 더 큰 갈등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결심. 첫 번째 균열 이후 박순희 씨는 아들을 돕고 싶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된 금전 요구는 그녀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결심. 순희 씨는 결국 자신의 집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집을 처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중개인은 시세를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서 금방 팔릴 겁니다. 순희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이면 철민이 빚도 갚아주고 나도 조금 남길 수 있겠지. 하지만 정말 이걸 해야 할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딸들과의 대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큰딸 영희와 작은딸 소희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소희야,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한다. 철민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니. 영희는 깜짝 놀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건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집까지 팔면 어디서 사시려고요? 철민이는 이번에도 해결 못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소희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그건 철민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철민이가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에요. 엄마가 희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순희 씨는 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몰라. 철민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딸들은 어머니의 결심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답답한 마음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철민에게 숨긴 계획. 순희 씨는 이 결심을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철민아, 이번엔 엄마도 여유가 없어서 당장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철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녀가 결국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사무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본 철민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려는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지? 설마 나를 배제하고 딸들한테 재산을 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철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어머니의
대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의 계획. 철민은 어머니의 집 처분 계획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산에 꽃 구경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었대요. 산에 가서 기분 전환하시죠. 어머니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제안이 단순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지만 철민의 속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산행의 시작. 철민과 순희 씨는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어머니에게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듯이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이 길로 올라가면 전망이 정말 좋대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순희 씨는 아들의 배려심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지자 철민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절벽 쪽에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경치가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절벽 가까이에 도착하니 엄마 저기 한번 서보세요. 경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믿고 망설임 없이 절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벽 가까이에서 철민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꽃이랑 배경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순희 씨는 철민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정말 경치 좋아요. 끝내주네요. 엄마 저하고 한 장 더 찍으실까요? 자기야, 나랑 엄마랑 한 장 찍어줄래? 철민은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철민은 어머니를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순희 씨는 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철민이가 정말 날 밀었단 말인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철민의 위장극. 철민은 곧바로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는 사고로 위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절벽 아래로 떨어진 순희 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5일간 수색을 했지만 순희 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생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수색을 이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구조대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안도하며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초꾼의 발견. 그러나 절벽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순희 씨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던 약초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사람이 있네. 이봐요, 괜찮아요? 약초꾼은 순희 씨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치료하며 그녀를 돌봤습니다. 2주 동안 산속에서 생존한 순희 씨는 약초꾼의 도움으로 점차 몸을 회복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은 기쁨과 함께 아들의 배신에 대한 충격으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귀환과 아들의 충격, 약초꾼의 도움으로 2주 만에 박순희 씨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2주 동안의 고된 생존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철민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 돌아온 이상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어머니의 귀환. 늦은 저녁, 순희 씨가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여기 어떻게?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너한테 정말 할 말이 많구나. 철민은 당황하며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구조대도 부르고 정말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고였어요.
엄마가 발을 헛디디신 거잖아요. 순희 씨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나를 밀었지? 내가 틀렸다고 말해봐라. 철민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혼란과 어머니의 단호함.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제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겠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니? 철민은 울먹이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순희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딸들과의 상의. 그날 밤 순희 씨는 딸들과 상의했습니다. 큰딸 영희와 작은딸 소희는 어머니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엄마, 철민이는 이제 더 이상 엄마 곁에 두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생명을 위협했잖아요. 맞아요, 엄마. 철민이한테서 떨어져야 해요. 엄마가 더 이상 희생하시면 안 돼요. 순희 씨는 딸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정리해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 다음 날 순희 씨는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이 집을 처분하고 떠날 거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고 너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다. 철민은 절망하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순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나한테 준 상처는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다.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더는 나를 기대지 말아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집을 팔고 딸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잘못에 대해 응징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철민의 후회와 어머니의 새로운 삶.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철민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어머니에 대한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를 배신하다니. 그는 빈 방을 바라보며 과거의 잘못을 되새겼습니다. 철민의 후회. 철민은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준 희생과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괴로워하며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새로운 삶. 한편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녀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는 철민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건강만 생각하세요. 순희 씨는 딸들의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희 씨는 이사 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고 취미로 꽃꽂이 수업을 시작하며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런 평화를 다시 찾을 줄은 몰랐어. 딸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아들의 편지. 몇 주 후 철민이 보낸 편지가 순희 씨에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았습니다. 큰딸 영희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철민이한테 답장 쓰실 거예요? 순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얘기하마.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마음. 순희 씨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철민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 그땐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의 재정립.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철민과 어머니, 순희 씨의 삶은 여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철민은 어머니를 잃은 뒤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후회의 그림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자각과 변화. 혼자 남은 집에서 철민은 매일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런 짓을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점차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내와도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철민은 어머니에게 몇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한 아들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평화로운 일상.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새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녀는 꽃꽂이와 동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안정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큰딸 영희의 말에 순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덕분이지.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순희 씨는 때때로 철민의 편지를 읽으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 아이도 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순희 씨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그와 마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연한 만남. 어느 날 순희 씨는 시장에서 철민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한눈에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철민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내 삶으로 보여줘라.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새로운 관계의 시작. 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그날 이후 철민은 어머니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꽃을 보내고 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희 씨도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았습니다. 재정립된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순희 씨와 철민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가끔씩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딸들과의 새로운 삶에서 평화를 찾았고 철민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용서의 본질.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느껴지셨겠지만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관계의 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박순희 씨와 그녀의 가족이 남긴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용서와 아들의 변화. 박순희 씨는 철민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정말 진심이라면 시간을 두고 증명해 보이렴.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를 응원할게. 그녀는 용서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철민은 어머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하고 성실히 일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회복. 한편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딸들과 함께 시장을 가고 동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철민이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작은 딸 소희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가족 간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과 함께 안정을 찾았고 철민은 멀리서도 어머니를 위해 작은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과 배신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박순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은 아름다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